지배인님, 저기 걸어오는 저 할아버지. 설마 우리 호텔에 오는 건 아니겠죠? 정말 이쪽으로 오시네요.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예약이. 이 대화는 부산 최고의 특급 호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는 거절당했지만 바로 뒤에 온 양복 입은 신사는 즉시 체크인이 가능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진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 호텔의 회장님이었어요. VIP 라운지에서 쫓겨난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40년 전의 비밀은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이번 사연은 끝까지 보셔야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중간에 끊으면 하루가 굉장히 찝찝하실 테니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 여유 있으실 때 다시 들으러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졌던 그 진한 정, 가슴 뭉클한 은혜 갚기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의 랜드마크 H호텔의 회장 정승호입니다. 올해로 62세가 됐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출렁이는 바다를 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께서 한 평 한 평 손수 일구신 곳이자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자부심이에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승호야, 호텔은 사람을 푹 쉬게 하는 따뜻한 집이란다. 돈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진정한 호텔이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이 호텔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어요. 먼저 호텔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죠. 처음에는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 게시판을 살펴보니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더군요. H호텔이 많이 변했어요. 명품 안 들고 가면 마치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요. 30년 단골입니다만 이제는 발걸음이 무겁네요. 직원들의 태도가 너무 달라졌어요. VIP 고객이 아니면 2등 시민 취급받는 기분입니다. 다시는 안 갈 거예요. 리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있는 제 집무실 벽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글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로비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허름한 차림의 노부부가 체크인을 하려고 프런트에 서 있었는데 직원들이 그분들을 홀대하는 거였죠. 죄송합니다만 예약 확인이 안 되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하면서 뒤에 온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커플은 바로 안내하더군요. 그날 저녁 전 호텔 지배인 김영식을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최근에 고객 불만이 심각한데 어떻게 된 거요? 그런데 김영식의 대답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회장님,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고급 호텔의 품격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나 받다가는 호텔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호텔에 걸맞은 고객을 선별해서 모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호텔의 가치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귓가에 울렸어요.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진정한 호텔이지.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호텔 공사 현장에서 웃고 계신 아버지, 첫 손님을 맞이하던 날, 설레는 표정으로 로비에 서 계신 아버지, 그리고 제가 경영을 맡던 날, 승호야, 이제 내가 이 호텔의 주인이다. 하지만 잊지 마라. 진정한 주인은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야. 라고 하시던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호텔의 실상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2주간 휴가를 내고
옷장 구석에서 오래된 청소부 작업복을 꺼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작업복을 입어보았죠. 허름한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낡은 장갑을 끼니 더 이상 호텔 회장이 아닌 그저 평범한 청소부로 보였습니다. 이봐요, 청소하시는 분. 문득 3년 전 제가 본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VIP 라운지 앞을 지나가다 매니저에게 호통치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때는 바빠서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서보기로 한 겁니다. 청소부가 된다는 건 제가 30년 동안 누려온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호텔리어로서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꼭 바로잡겠습니다. 저는 작업복 주머니에 작은 메모장을 넣었어요. 앞으로 2주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할 생각이었죠.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내일이면 저는 H호텔의 새로운 청소부가 됩니다. 정승우가 아닌 정수길이라는 이름으로요. 창밖으로 보이는 호텔의 화려한 불빛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제가 직접 손님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호텔을 다시 아버지의 꿈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른 새벽 5시 저는 호텔 직원 전용 출입구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청소복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한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었죠. 30년 동안 회장 전용 출입구로 들어왔던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지하 주차장 구석의 허름한 철문 앞에 서 있네요. 아, 거기 신입이지? 돌아보니 60대로 보이는 청소반장 박만수 씨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일하게 된 정수길입니다. 시간 딱 맞춰 왔네. 좋아. 이것부터 알아둬. 우리 청소부들은 호텔에서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해. 손님들 눈에 안 띄어야 하거든. 알았지? 순간 가슴이 찌릿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이끌어온 호텔에서 청소부들은 보이면 안 되는 존재였던 거죠. 박만수 반장은 저를 데리고 지하 탈의실로 향했어요. 좁은 공간에 낡은 사물함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탈의실이야. 사물함은 저기 구석에 있는 것 써. 열쇠는 관리실에서 받고. 저는 사물함으로 다가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청소구역 배치도가 붙어 있었는데 빨간색으로 크게 적혀 있더군요. VIP 구역 청소 시 특히 주의. 절대 손님과 마주치지 말 것. 그때 다른 청소부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죠.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이구, 또 신입이 왔네. 젊어서 좋겠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순자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일이 쉽지 않아. 특히 요즘 들어 더 힘들어졌어. 손님들 눈에 띄었다고 매니저한테 욕먹는 일도 다반사고. 아주머니의 말씀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호텔에 이면이 있었다는 거리요. 오전 6시 청소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1층 로비 구역을 맡았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죠. 이 바닥을 닦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그때였어요.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사람이 아닌 그저 청소도구를 든 그림자 정도로 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 청소하시는 분, 거기 지금 닦으시면 안 되죠. VIP 고객님들 체크아웃 시간인데. 프런트 매니저 서지훈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나무랐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고객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기 청소하시는 분? 제가 커피를 쏟았는데 좀 닦아주실 수 있나요? 친절한 미소로 말을 건네는 손님에게 다가가려는데
서지훈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른 직원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청소부님은 잠시 다른 곳으로 가주시겠어요? 또다시 저를 내쫓는 거였죠. 손님을 도와드리는 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호텔에서 청소부는 그저 보이지 않아야 할 존재일 뿐이라는 걸요. 점심시간, 저는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프런트 직원들과 레스토랑 직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청소부들이 앉는 구석 테이블은 낡고 칙칙했거든요. 우리는 여기 앉는 거야. 박만수 반장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벌써 3년째 저기 앉고 싶다고 건의했는데 아직도 안 바뀌더라고.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니 다른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치 너희는 여기 있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VIP 라운지 앞을 지나가는데 호텔 지배인 김영식이 저를 발견한 거예요. 잠깐, 청소하시는 분, 여기는 청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VIP 고객님들이 계신데. 그의 말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요.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청소부 정수길이니까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작은 메모장을 펼쳤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직원 간 차별 대우, 손님 앞에서 청소부 무시, 낡은 탈의실과 휴게 공간, 비인격적인 대우, 글자 하나하나를 적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게 정말 제가 30년 동안 이끌어온 호텔의 모습일까요? 아버지께서 꿈꾸시던 모두가 편히 쉬는 집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퇴근길, 호텔 정문 앞에 섰을 때였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값비싼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청소부들의 쓸쓸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일도 힘내요, 정수길 씨. 김순자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구나. 이 호텔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아직 멀었어. 청소부가 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호텔 로비는 손님들의 우산에서 떨어진 물방울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저는 쉴 새 없이 바닥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할머니께서 무거워 보이는 캐리어를 끌고 호텔에 들어오셨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셨지만 정갈하게 빗어넘긴 하얀 머리가 참 단정해 보이더군요. 저기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요. 할머니의 말씀에 프런트의 최지은 씨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예약하셨나요? 네, 했어요. 객실료도 다 결제했고요. 제 이름이 박순애입니다. 최지은은 마지못해 컴퓨터를 확인했죠.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객실 점검 중이라 체크인이 좀 늦어질 것 같네요. 로비에서 기다리시겠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전만 해도 다른 손님들은 바로바로 체크인을 해주더니 왜 할머니께만 이러는 걸까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로비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할머니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걸레질을 하며 지나갈 때마다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가슴을 울렸어요. 할머니, 물 한 잔 드시겠어요? 청소부인 제가 다가가자 프런트 직원들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고마워요. 자네는 마음씨가 참 착하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이 내 팔순 생일이야. 자식들이 모아준 돈으로 처음으로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 말씀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을 보내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 호텔은 할머니의 소중한 하루를 이렇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오후에 벌어졌어요. VIP 라운지 청소를 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탄 중년 신사가 들어오셨죠.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이었지만
직원들의 태도가 싸늘했어요. 죄송하지만 VIP 라운지는 휠체어 출입이 어렵습니다. 서비스 매니저 김도윤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제가 VIP 회원인데 왜 출입이 안 되죠? 다른 고객님들의 동선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요. 일반 라운지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신사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내가 20년 넘게 이 호텔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별하시겠다? 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김도윤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죠. 호텔 방침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꼭 쥐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게 우리 호텔의 방침이라고? 사람을 차별하는 게 무슨 방침이란 말입니까? 그날 저녁 직원 식당에서 더 참담한 대화를 들었어요. 레스토랑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야, 오늘 또 장애인 손님 왔다며? 아, 그래. 휠체어 때문에 카펫이 다 더러워질 뻔했잖아. 우리 호텔 이미지에도 안 좋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가 청소부 생활을 하면서 보니 오히려 VIP라는 손님들이 더 매너가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돈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고 정작 진짜 손님 대접을 받아야 할 분들은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무렵 저는 호텔 뒷마당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이 참 밝더군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우리 호텔이 이렇게 됐네요. 돈 있는 사람만 사람 취급하고 나이 들고 불편한 분들은 무시하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어내려갔어요. 할머니의 눈물 어린 미소, 휠체어를 탄 신사의 분노, 직원들의 차별적인 태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청소반장 박만수 씨였습니다. 수길 씨, 이제 일주일 됐는데 어때요? 우리 일이. 네, 생각보다 힘드네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그래, 다들 처음엔 그래. 돈 있는 사람한테 굽실거리고 없는 사람 무시하는 거 보면서 화나지. 근데 어쩌겠어. 우리한텐 이런 게 일상이니까. 박만수 씨의 말씀에 가슴이 더욱 아파왔어요. 이게 일상이라니요. 이런 게 우리 호텔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고요. 반드시 이 호텔을 바꿔야 해요. 아버지의 꿈이었던 모두가 평등한 호텔을 되찾아야 합니다. 메모장 마지막 장에 굵은 글씨로 적었어요. 이제 행동해야 할 때다. 더 이상의 차별은 없다. 청소부 생활 열흘째 저는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청소부들의 쉬는 시간에 김순자 아주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제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수길 씨, 우리가 이 호텔에서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거 알죠? 근데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직원 식당에서 우리도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규정이 바뀌었다면서 구석으로 밀려났죠. 김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넘게 이 호텔을 위해 일하신 분들을 이렇게 대한다니. 그날 저녁 저는 호텔 지하 창고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직원 차별 대우 지침 마이너스 2023년 개정 1. VIP 구역 청소 시 청소부 투입 최소화 2. 고객 동선에서 청소부 제외 3. 직원 식당 좌석 분리 운영 4. 고객 응대 시 청소부 개입 금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차별이 아닌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해서 청소부 휴게실에 작은 쪽지를 붙였어요. 우리도 이 호텔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참지 마세요. 그리고 며칠 뒤 뜻밖의 동료를 만났습니다. 신입 컨시어지 윤서진이었어요. 그날 저는 VIP 라운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얼른 다가가려는데 매니저가 저를 막았죠. 청소부는 비키세요. 의료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 윤서진이 달려왔어요. 제가 응급처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길 아저씨도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은 손님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서진의 당당한 목소리에 매니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는 함께 할머니를 응급처치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보살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서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수길 아저씨, 사실 전 며칠 전부터 아저씨를 지켜봤어요. 다른 청소부분들과 달리 항상 손님들을 살피시고 호텔의 문제점들을 기록하시고 혹시 서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 친구는 뭔가 눈치챈 모양이었죠. 아저씨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 호텔을 변화시키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대로는 안 되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서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결심했죠. 그래, 서진 씨, 우리 함께 이 호텔을 바꿔보자고요. 그날부터 서진은 제 비밀스러운 동료가 되었어요. 그녀는 프런트와 VIP 라운지에서 벌어지는 차별 사례들을 몰래 기록했고 저는 다른 청소부들의 이야기를 모았죠. 어느 날은 서진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아저씨, 큰일 났어요. 호텔 지배인님이 장애인 손님들 출입을 더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계시대요. VIP 구역 내 휠체어 출입 전면 금지래요. 이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죠. 아버지,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인가 봅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부들의 휴게실에 노동법 관련 책자를 몰래 놓아두고 부당한 대우를 기록할 수 있는 신고함도 설치했죠. 서진은 프런트 직원들 사이에서 조금씩 변화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호텔 로비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심장마비 증상이었죠. 매니저들은 우왕좌왕했지만 저는 즉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저 청소부, 심폐소생술을 하네? 어떻게 저렇게 전문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10분 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제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해주었죠. 이 사건은 호텔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평소 무시당하던 청소부가 고객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 된 거죠.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 아닐까? 그래, 청소부든 뭐든 모두가 호텔의 중요한 가족인 것 같아.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폭풍은 이제 올 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진과 함께 호텔 옥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저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하늘을 보며 대답했죠. 이제 곧이에요, 서진 씨.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왔어요. 이 호텔을 진정한 모두의 집으로 만들 시간이 청소부 생활 보름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호텔 뒷마당에 있는 작은 벤치, 아버지가 자주 앉으시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승호야, 호텔이 뭔지 아느냐? 문득 40년 전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호텔 일을 배우기 시작했었죠. 호텔은 말이다. 단순한 숙소가 아니야. 사람의 쉼터여. 또 하나의 집이지. 돈이 문제가 아니란다. 지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곳. 그게 진정한 호텔이야. 그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슴 깊이 절실히 느끼고 있었죠.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호텔을 찾아오셨어요.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였는데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셨죠. 저기 혹시 정한수 회장님 계신가요? 그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한수, 그건 제 아버지 성함이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정한수 회장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프런트 직원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러시구나. 난 옛날에 이 호텔 공사할 때 목수였네. 정한수 회장님이 내 딸 수술비를 대신 내주셨지. 그 은혜를 갚으러 왔는데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내미셨어요. 이게 뭡니까? 40년 전 받은 돈이야.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늦었지만 꼭 갚고 싶었네. 그런데 프런트 매니저가 코웃음을 쳤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런 개인적인 일까지 처리해 드릴 순 없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회사로 문의해 주세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잠시만요.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 윤서진이 먼저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서진이 할아버지를 VIP 라운지로 모시고 갔어요. 매니저가 제지하려 했지만 서진은 단호했죠. 이분은 우리 호텔의 진정한 VIP십니다. 이 호텔을 직접 지으신 분이시자 정한수 회장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손님들도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40년 전 내 딸아이가 급성 백혈병으로 쓰러졌어. 수술비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정한수 회장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지. 돈은 나중에 갚아도 좋으니 먼저 아이부터 살리게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덕분에 내 딸이 살았어. 지금은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 있지. 이 돈을 꼭 갚고 싶어서 병원이라면서 40년을 모았네. 그때였어요. 김영식 지배인이 냉정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죠.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이제 이런 구시대적인 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호텔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운영되는. 틀렸어요. 서진이 외쳤어요.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한수 회장님처럼 진심으로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주머니에서 제 신분증을 꺼냈어요. 천천히 모자를 벗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한수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순간 로비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지난 2주간 저는 이 호텔의 청소부로 일하며 우리 호텔의 현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를. 김영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회장님? 네, 맞습니다. 청소부 정수길이 아닌 H호텔 회장 정승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 앞으로 가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 늦게나마 아버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우리 호텔의 명예 고문이 되어 주시면 어떨까요? 이 호텔을 다시 사람의 정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데 도와주십시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주변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저는 모든 직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호텔이 다시 태어납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으로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날 저녁 호텔 대연회장에 전 직원들이 모였어요. 저는 더 이상 청소부 정수길이 아닌 H호텔의 회장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부로 일하면서 본 것은 우리 호텔의 잃어버린 혼이었습니다. 말을 시작하자마자 직원들의 고개가 숙여졌어요. 특히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차별했던 이들의 얼굴이 붉어졌죠. 하지만 전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저는 천천히 김순자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김순자 여사님, 30년간 한결같이 이 호텔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하시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앞으로는 청소부 반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김순자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만수 반장님, 이제는 시설관리팀 차장으로 승진하십시오. 반장님처럼 현장의 소리를 잘 아는 분이 필요합니다. 윤서진 씨, 당신의 용기가 이 호텔을 변화시키는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고객 만족팀 팀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한 명 한 명 부를 때마다 연 회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김영식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김 지배인님,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김영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는 지배인님의 능력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차가운 효율성이 아닌 따뜻한 마음입니다. 한 달간 휴직하시면서 우리 호텔 로비에서 안내원으로 일해 주시겠습니까? 손님들의 마음을 직접 느끼셨으면 합니다. 김영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때였어요. 청소부 오영희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영희 어머님. 저희가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회장님이랑 같이 청소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장님이 저희 마음을 잊지 않으시도록. 순간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가 이내 와르르 웃음이 터졌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좋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청소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신가요? 그날은 제 청소 실력을 너무 혹평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많이 서툴러서. 다시 한번 연 회장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호텔은 바쁘게 돌아갔어요. 먼저 직원 식당의 칸막이를 없앴죠. 청소부든 매니저든 모두가 한 식구니까요. VIP 라운지의 명칭도 가족 라운지로 바꿨어요. 더 이상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휠체어를 타신 분들을 위한 전용 공간도 마련했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직원들의 자발적인 변화였어요. 김영식은 안내원 생활을 하면서 매일 일기를 썼다고 해요. 오늘은 시골에서 올라온 노부부를 모셨다. 처음에는 불편해 보이는 그분들의 옷차림이 거슬렸는데 들어보니 손자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러 오신 거였다. 그분들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며 내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느꼈다. 윤서진이 이끄는 고객 만족팀은 특별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우리 호텔의 숨은 이야기라고 손님들의 감동 스토리를 모으는 거였죠.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40년 전 제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신 목수 할아버지의 딸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정미선 씨의 편지였어요. 어린 시절 제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정한수 회장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은혜를 갚고자 의사가 되어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의 무료 진료소를 열어 그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후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H호텔 사랑나눔 재단이었죠. 호텔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침 일찍 청소부들과 함께 호텔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다가왔죠. 아저씨, 우리 할머니가 여기 오면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다고 좋아하세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우리랑 인사도 하고 정말 우리 집 같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들어 로비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호텔이 다시 사람의 정이 흐르는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H호텔은 특별한 날을 맞이했어요. 호텔 가족 어워드를 시작한 지 첫 번째 기념일이었거든요. 대연 회장은 모든 직원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호텔의 진정한 주인공들을 소개하는 날입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먼저 우리 호텔의 산증인이신 김순자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청소팀 총괄 매니저가 되셨죠. 김순자 여사님이 무대에 올랐어요. 더 이상 허리를 굽히며 청소하지 않아도 되는 그녀는 이제 신입 직원들에게 손님의 마음을 청소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가 닦는 건 단순한 바닥이 아니에요. 손님들의 피로를 닦아주는 거예요. 깨끗한 공간이 지친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니까요. 그녀의 말씀에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다음은 박만수 차장님 차례였죠. 시설관리팀을 이끌게 된 그는 호텔의 숨은 영웅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장애인 손님을 위한 무장애 객실 100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시설을 휠체어 눈높이에 맞췄고 특수 샤워 시설도 설치했죠. 우리 호텔을 찾는 모든 분들이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그가 퇴근 후에도 매일 2시간씩 호텔 곳곳을 둘러본다는 거예요. 혹시 불편한 곳은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피면서요. 윤서진 팀장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고객 만족팀을 넘어 이제는 H호텔 행복나눔센터의 센터장이 되었거든요. 지난달부터 효도 객실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특별 가격으로 모시고 매주 토요일엔 호텔 정원에서 작은 음악회도 열고 있죠. 다음 달부터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꿈나무 호텔 스쿨도 시작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당당했어요. 더 이상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강단 있는 리더로 성장한 거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김영식 전 지배인에게서 일어났어요. 한 달간의 안내원 경험을 마치고 그는 스스로 요청했다고 해요. 제가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VIP 서비스는 어떨까요? VIP의 기준을 돈이 아닌 마음으로 정하는 거죠. 오래 기다리신 손님, 몸이 불편하신 손님, 특별한 날을 맞이하신 손님, 그분들을 진정한 VIP로 모시는 겁니다. 그의 제안은 바로 실행되었고 지금은 호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가 되었어요. 40년 전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 목수 할아버지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호텔을 찾으세요. 호텔 명예 고문이 되신 후 로비에서 젊은 직원들에게 사람의 정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호텔의 격이란 말이야. 화려한 장식이나 비싼 가구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마음, 그게 진정한 격이지. 할아버지의 딸 정미선 박사는 미국에서 돌아와 호텔 맞은편에 정한수 기념의원을 열었어요. 호텔 직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계시죠. 청소부 오영희 아주머니의 제안으로 시작된 월요일 아침 회장 청소 행사는 이제 호텔의 명물이 되었어요.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저를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빗자루를 들고 나서니까요. 회장님, 이쪽은 아직도 물걸레질이 서투르시네요. 직원들의 농담 섞인 지적을 들으며 저는 행복하게 웃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호텔의 모습이니까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지난달 아시아 최고의 호텔 서비스 상을 받은 거예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잊히지 않네요. H호텔은 호텔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곳. 이것이 미래의 호텔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호텔 옥상에 올라가 해가 뜨는 걸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 호텔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모두의 집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만들어갈 더 따뜻한 이야기들을. 해가 떠오르며 호텔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모습이 마치 아버지의 미소 같아요. 저는 알아요. 이제 우리 호텔은 진정한 사람의 호텔로 거듭났다는 걸.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도요. 마음의 등대 채널 구독 후 사연자분께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두 분을 추첨하여 직접 선물을 보내주신대요.
당첨 결과는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유튜버로서 인생 제2막을 펼치고 있는 62년 범띠 언니, 저 마음의 등대가 구독자분들의 밝고 지혜로운 실버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